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 사전적인 의미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는 너무 달라져 버렸다입니다. 정치란 원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는 언젠가부터 우리 편 대표들의 전쟁이 됐죠. 심지어 상대 말이 맞아도 우리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사전은 정치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권력의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문제 해결의 과정이죠. 하지만 일상에서 정치한다는 말은 이익을 챙긴다, 편 가른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의미가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서적 양극화, 즉 상대 진영을 싫어하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한국의 정치는 올바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닌 편을 가르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으로 바뀌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첫 정치는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가 첫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는 회의를 진행하는 반장의 주도 아래 두 가지 의견을 나누어주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두 진영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했었죠. 그리고 마무리는 설득과 화합으로 끝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배우기는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우린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상대의 말이 맞아도 우린 설득이 되지 않을까? 정치 뉴스 앞에서 우리가 지키려는 건 사실 논리보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 내가 믿어온 이야기, 그게 흔들리는 순간 뇌는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정체성 보호 추론이라고 불러요. 내 편의 명예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사실이라도 자동으로 의심합니다. 흥미로운 건 숫자 문제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여도 내 집단의 입장으로 프레임되면 계산 결과까지 달라집니다. 이걸 모티베이티드 리즈닝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맞는 말인데 저 사람 편이라서 싫다. 여기엔 감정이 섞여 있어요. 상대 진영을 단순히 틀렸다가 아니라 나쁜 집단으로 느끼는 거죠. 이를 정서적 양극화라고 합니다. 정서적 양극화가 커지면 정보는 이게 사실이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하냐로 읽힙니다. 논쟁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돼요. 그러면 설득은 곧 배신의 요구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갈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백파이어 효과라고 부르는 정정하면 오히려 더 믿는 현상. 이건 항상 일어나는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 검증 연구에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정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정체성에 부딪히는 방식의 정정은 잘 듣지 않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건네느냐입니다. 우리 뇌가 보통 거치는 방어 4단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의심 맥락 잘났네. 정한 상대도 그랬잖아. 기준 이동 틀림이 아니라 관점 차이야. 관계 단절, 그 말 고집하면 넌 배신자. 이 루프는 거짓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지키려는 자동 반응입니다. 한국 맥락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파적 매체 이용과 진영 기반 정렬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쌓이고 있어요. 같은 사실도 우리 프레임으로 들리면 받아들이고 상대 프레임이면 튕겨내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정리하면 상대 말이 맞아도 설득이 안 되는 핵심 이유는 정체성 감정 해석 결론으로 흐르는 이 경로에 있어요. 우리는 팩트를 머리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감각이 먼저, 팩트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들려지는 방식은 분명히 있어요. 한국에서 정치는 편가르기라는 모양새가 강화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보죠. 첫 번째로는 정치적 정렬입니다. 비슷한 성향끼리 한 곳에 모이는 현상. 온라인 댓글 커뮤니티 데이터에선 서로 다른 진영 이용자들이 같은 기사에서도 따로 노는 패턴이 포착됩니다. 즉, 같이 읽어도 같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뉴스 댓글 공간을 분석한 연구들도 동조적 이용자 군집이 뚜렷하고 상대 진영과는 정서적으로 불친절한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정렬이 강해질수록 다른 의견은 다름이 아니라 배신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로는 매체 환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고 싶은 정보만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선택적 노출이라고 하죠. 한국 표본을 쓴 연구들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선택적 노출과 태도 양극화에 연결되는 즉 간접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플랫폼별 특성에 따라 영향은 달라지지만 핵심은 정파적 매체 이용이 믿음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최근 전국 단위 설문을 비교한 연구는 정치적 성향과 정파적 미디어 이용이 후보나 이슈에 대한 신념 형성에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교차 정보에 노출되면 상대가 모두 잘못됐다는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섞어 보여주기보다는 문맥화된 선별 노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셋째는 감정의 정치입니다. 오늘의 갈등은 정책 논쟁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 댓글 네트워크를 보면 두 집단이 서로를 향한 부정적 정서를 주고받는 패턴이 확인됩니다. 이런 정서의 축적은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지고 결국 정보는 사실이냐 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냐로 읽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렬은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게 만들고, 선택적 노출은 같은 방 안에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만들고, 감정의 정치는 그 방의 열쇠를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설득은 더 어려워지고 정치 편가르기라는 체감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방향성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가지 방법을 제시해봅니다. 1. 정체성 중립 프레이밍. 먼저 공동의 목표를 선언하라.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잘 작동하냐로 말문을 엽니다. 정체성에 바로 부딪히면 방어가 커집니다. 먼저 공통의 문제와 평가 기준을 합의하세요. 정체성 방어를 낮추면 사실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과정 먼저, 결론은 나중 판단 절차를 투명 공개. 바로 결론을 던지면 우리 편 너희 편 구도가 작동합니다. 데이터 출처 기반 방법을 먼저 깔고 그 다음 결론을 제시하세요. 사실 자체보다 공정한 과정이 수용성을 높입니다. 3. 정확성 프라임. 지금 이 정보 정확한가요? 를 먼저 묻기. 사람들은 의외로 정확성을 잠깐만 상기해도 정보 판단이 더 좋아집니다. 링크나 그래프를 보여주기 전 정확성 질문을 한 줄 던지세요. 작은 프라임이 거짓 공유를 줄입니다. 4. 자기 확언. 자존감을 먼저 안전하게 만든 뒤 사실을 건네기. 정체성이 위협받으면 방어가 올라갑니다. 짧은 자기 확언은 자존감을 안정시켜 불편한 사실에도 덜 방어적이 되게 합니다. 우선 서로 각자 소중한 가치 한 줄 적고 시작하자.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5. 프리벙킹. 약한 거짓의 예고편으로 면역 만들기. 거짓에 노출된 뒤 고치는 것보다 미리 약한 형태로 접하고 대응법을 배우면 더 강해집니다. 이걸 심리적 접종이라고 합니다. 정치는 원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단어의 뜻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반론과 보완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필요하면 저장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